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 용산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 대저택의 주인 강도연은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죠. 완벽하게 정돈된 집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은 그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납니다. 성공과 부의 정점에 선 사람의 얼굴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지갑을 향해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그가 반복하는 의식, 오래된 가죽 지갑 속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작은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죠. 사진 속 소녀의 웃음은 순수했고 그 미소는 도연의 마음속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소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도연의 표정이 다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그는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사진을 지갑 속에 다시 넣었어요. 40년 전 사라진 딸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상처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오늘도 갈등하고 있었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만의 의식을 마치고 도연은 다시 차가운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창가에서 등을 돌려 책상 앞에 앉은 도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따뜻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판단력이 깃든 눈으로 변했어요. 그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전화통화, 서류 검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했죠. 도연은 엄격한 자기관리로 감정의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덜 아프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숨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 누구도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슬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만장자 강도연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의 삶 속에 감춰진 빈자리는 너무도 컸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이 그는 딸을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탐정을 고용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소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도연은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통해 딸과의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도연의 그리움만큼은 데려가지 못했죠.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도연의 삶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인생은 때론 명백한 진실을 우리의 눈앞에 두기도 합니다. 도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아직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이날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집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는 45살의 나이에 청소회사를 통해 이 저택에 파견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되었어요. 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정했습니다. 청소부 여인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연의 집무실을 청소했죠. 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짧은 대답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고 도연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묻어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 명은 제국을 움직이는 결정을 내리고 다른 한 명은 흐트러진 공간을 정리했죠. 오늘 서류가 많으시네요. 청소부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평소에는 침묵 속에서 일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평소보다는 부드러운 어조였죠.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래 일하시면 피곤하실 텐데. 그녀의 제안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원과의 사적인 교류를 피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도연의 대답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검은 커피가 흰 서류 위로 쏟아지는 순간 도연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소부 여인은 재빨리 다가와 물티슈로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반점, 초승달 모양의 그 자국은 도연의 기억 속 누군가와 똑같았습니다. 그의 딸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모양의 반점이었어요. 순간 도연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 손목의 자국은 도연의 말에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게 행운의 표시라고 하셨죠. 그녀는 별것 아닌 듯 대답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한 조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실례지만 성함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지연. 그의 딸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실망을 반복해온 그였기에 또 다른 허망한 희망에 자신을 내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서류가 많이 망가졌나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복사본을 만들어 드릴까요? 그녀의 세심함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이런 실수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이 사라져 있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투, 작은 습관들,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도연에게 묘한 친숙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죠. 도연은 자신의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에게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었죠. 이틀 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는 지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기적일까? 도연의 마음은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거짓 제보와 실망을 겪었기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방 안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지연이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도연의 기억 속 어린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강지연 씨, 혹시 고향이 어딘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하지만 사실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도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양부모님과 함께 자랐어요. 제가 5살 때 입양되었다고 하셨죠. 지연의 대답이 도연의 귀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입양 5살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반점.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의 심장을 보호해온 방어막을 쉽게 허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왜 궁금해 하시나요? 지연의 질문에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그냥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도연은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강지연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비서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도연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곧바로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강지연 45살 부산에서 성장했으며 5살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양부모는 어부 가족이었고 지연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하며 자신의 생활을 꾸려왔어요. 최근에는 병원비 때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해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양부모의 사진에 고정되었어요. 그의 기억 속 40년 전 그가 고용했던 탐정이 찾아낸 단서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결국 그 단서도 흐지부지 되었었죠.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이가 정말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자신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쟁사의 끊임없는 공격과 내부 배신으로 인해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이 유치원 앞에서 실종된 것이었어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딸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모든 돈과 자원을 동원해 딸을 찾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공과 부가 쌓일수록 빈자리는 더욱 커졌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 운명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를 찾았어, 드디어. 그러나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만약 이것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난다면, 그는 또 한 번의 상실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더 이상 불확실한 희망 속에 살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에게 진실을 물어볼 것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을 것이었어요.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은 이미 너무 길었으니까요. 아침 8시 도연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류 더미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는 지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초조함을 드러냈어요. 마침내 노크 소리가 들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어요. 강지연 씨, 오늘은 청소 말고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도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은 그녀에게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강지연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할 뿐이에요. 지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부였고 우리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살았죠. 도연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어요. 그 전의 기억은 없나요? 5살 이전의 기억 말입니다. 지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5살에 입양됐다는 걸 아셨죠?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강지연 씨, 내가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말을 잇지 못하는 도연을 지연이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 사진들을 보겠습니까? 지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지연은 사진 속 소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선명했어요. 정확히 지연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도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 딸일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내 딸이 유치원 앞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강지연이었죠. 지연은 말없이 사진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런 반점도 흔한 거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반점, 5살 때 입양, 그리고 이름까지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연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서두르면 그녀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가져도 좋아요. 하지만 꼭 다시 와주세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그녀가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과 기록들 속에서 과거를 더듬고 있었어요. 그가 인생의 대부분을 딸을 찾는 데 바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냉혹한 사업가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아버지로서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죠.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회장님, 강지연 씨께서
내일 다시 오시겠다는 정가를 남기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적어도 지연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연은 창문 너머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별들에게 속삭였어요. 지연아, 정말 내가 맞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그는 창가에 서서 저택의 정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지연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녀가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9시가 되었을 때 정원 입구에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이 분명했죠. 노크 소리가 들리고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도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죠.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도연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양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살 때 저는 부산 해변가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기억이 없고 이름만 겨우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양부모님이 저를 키우게 되셨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과거에 대해 궁금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유치원 앞에서 실종됐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내 적들이 많았어. 아마도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 말을 잇지 못하는 도연을 지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확실히 알아야 해.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키트야. 만약 내가 동의한다면. 지연은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싶어요.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불러 즉시 실험실로 보내도록 지시했어요. 결과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나올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40년 동안 꿈꿔왔지만 정작 현실이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나도 확실히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내 딸이라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거야. 지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돈이나 재산을 바라지 않아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내 딸이라면 내 인생의 일부분이야. 그동안 빼앗긴 시간을 돌려받을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도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딸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지연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5살 때까지의 추억들, 그녀가 좋아했던 장난감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연은 처음 듣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틀은 도연과 지연 모두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집무실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지연에게로 향했어요. 그는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연 역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어요. 양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평범하게 자라왔지만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도연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이 저택이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이곳이 자신이 태어나고 5살까지 살았던 공간일까 하는 생각에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희미한 기시감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확실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런 지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많은 감정적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며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오후가 되었을 때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도연은 즉시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함께 확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지연은 도연의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어요. 도연 역시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들썩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검사 결과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읽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치율 99.9%. 너는 내 딸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흔들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동안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평생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지연을 품에 안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슬픔, 기쁨,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도연이 속삭였어요.
지연은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도연의 거실에 앉아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어요. 전 세계 탐정들을 고용하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절망의 시간 뒤. 그리고 지연은 부산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평범하게 자라 결혼도 했지만 이혼했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을 아버지를 찾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어릴 때는 항상 꿈꿨어요. 어디선가 제 진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죠.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아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니까요. 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40년 만에 온전해진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내 삶이 있을 텐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은 언제든 내 집이고 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지연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어요. 그의 꿈속에는 어린 지연이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로운 활력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으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의 변화를 본 오랜 가정부 김 여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회장님,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여사, 내 딸을 찾았어요. 40년 만에 지연이를 다시 만났답니다. 김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도연이 딸을 잃은 후부터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도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기적입니다. 이제 지연이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전에 도연은 회사에 들어가 가장 신뢰하는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어요. 내 딸 지연이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가장 오랜 동료인 부회장 정태호는 감격의 눈물을 보였어요. 그는 도연이 수십 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태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정식으로 지연이를 내 딸로 공표하고 그동안 그녀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일부 임원들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회사 경영권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도연은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회사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도연의 초대로 저택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딸로서 말이죠. 도연은 그녀를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장소야. 기억이 나니?
지연은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어요. 빨간 그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 저기 있었어. 내가 매일 그네를 타면서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내 생각을 듣고 싶어?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양부모님도 계시고 그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 내가 없는 동안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부산에 계신 양부모님을 만나러 가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혼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갈 수 있어. 이틀 후, 도연과 지연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소박한 집 앞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긴장했어요. 자신의 딸을 40년간 키워준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순이 훌쩍 넘은 노부부가 나타났어요. 지연아, 웬일이니? 이분은 지연의 양어머니 박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제 친아버지세요. 강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박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도연을 알아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유명한 사업가였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양부 김철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지연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이 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노부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김철수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우리 딸처럼 사랑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동안 지연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박순자 씨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전히 두 분의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도연과 지연은 부산의 호텔에 묵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지연을 다시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말했어요. 지연도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의 이틀을 보내고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도연의 저택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 아닌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저택의 한 구석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40년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아침 식사 시간, 도연과 지연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연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발표인데요?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너를 내 딸로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야. 모든 언론사가 참석할 거고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도연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는 강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야.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는 평범한 삶에 익숙했습니다. 갑자기 재벌가의 딸이 된다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런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지연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정보가 새어나갔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도연이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일부는 지연의 신원에 대해서도 캐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즉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지만 상황이 변했어. 우리 관계가 언론에 노출됐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직접 상황을 통제해야 해. 내일 공식 발표를 하는 게 좋겠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백만장자 강도연이 4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놀라운 소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어요. 도연과 지연은 회의실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도연이 물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그는 이전의 모든 고통과 상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가 세상에 자신의 딸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감정이 묻어났어요. 4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 강지연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녀가 제 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제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도연의 든든한 지지 속에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연과 지연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겠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것이 바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지연의 모습과 이제 45이 된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끝내 그는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제 우리는 함께야. 별들이 그의 말에 응답하듯 더 밝게 빛났어요. 가을바람이 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도연과 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서로를 통해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청소부로 들어온 여인이 오랫동안 찾던 딸이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일지도 모릅니다.